우리 국가우표 발행국으로는 많은 편지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 천막은 지질탐사대에서 일하고 있는 우표 수집가인 김철동과 보내온 이 편지인데, 이동무는 자기가 오랫동안 수집한 우표들을 이 국가우표 발행국 조선우표 박물관에 기증하겠다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현지에 지금 취재 중인 호진철 동무에게 연락을 해서 천막원에 들려서 이제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표가 없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돌이켜보는 우리의 얘기도 없었을 것이고, 또 촬영기가 없었다면 우리 주인공들의 생활을 기록해놓은 이런 화면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화면에 펼쳐지는 내용을 설명한다면 천마군에 도착한 국가우표 발행국의 창작가 허진철 동무는 먼저 탐사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표첩이 저한테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표첩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우표첩인데 이게 1956년도 그에게서 우표 수집가 김철의 우표 수집첩을 보게 된 허진철은 수집한 우표들을 눈여겨봅니다. 공업부문의 우표들이 특별히 많은 선때 묻은 우표첩을 펼쳐보며 단순히 주체공업의 발전 과정만이 아니라 발전하는 조국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사랑으로 그 우표들을 한 장 한 장 붙여왔을 우표첩의 주인공도 그려보게 된 그는 그를 꼭 만나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어 탐사대 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수집가를 만나 그 우표들이 아버지 대로부터 수집해온 곳임을 알게 됩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오버시름님께서는 일찍이 탐사 사업을 발전시켜서 나라의 지하자원을 많이 개발할 때 대해서 간곡히 켜셔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김성정학대학 지질학부를 졸업하고 시룡님이 교수를 높이 받들고 탐사대 자원 진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탐사대 진출한 첫날부터 한 생을 탐사 사업에 모든 걸 깡그리 다 바쳐 일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좀 정밀갑니다. 그래서 탐사 사업이 여가 시간에 우표 수집을 계속 하는 걸 보고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표는 왜 계속 수집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표에는 구나라 역사가 다 담겨져 있고 우리 조국이 어떤 부강 번영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이 우표를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호진철이 만난 우표 수집가 중의 우표 수집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피 끓는 청춘 시절의 김광학 동무입니다. 가슴속에 꿈도 많고 화려한 생활을 약속하는 일터도 많았지만 그는 나라의 자원을 적극 찾아낼 때 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허설을 받들고 서슴없이 이 심심산골의 처소로 달려나왔습니다. 여기서 새 광맥을 찾아내기 위해 험한 산, 깊은 강을 헤치는 어려운 길을 남모르게 걸으면서 그의 한 생이 흘렀습니다. 언제 한 번 안온한 생활을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쁜 탐사 사업의 짬시간마저 우표 수집에 바치면서도 그는 그 우표들에서 인적 드문 산골에서는 다 볼 수 없는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과 숨결을 느끼며 더 없는 행복을 찾곤 했습니다. 자기가 찾아내는 자그마한 돌도 조국의 부강 발전과 잇닿아 있는 귀중한 재부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기의 삶을 가장 보람찬 것으로 생각했고 솟구치는 열정을 깡그리 바쳐 일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손때 묻은 수많은 우표들은 오늘도
김광학 동무의 가슴속에 불타던 뜨거운 저고개와 북왕 본영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어젯날 아버지가 걸은 어려운 길을 오늘도 그대로 이어가는 김철동무와 이곳 탐사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 모습을 보게 된 허진철 동무는 조선 우표에 고유한 근로인민 주제 우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선 우표에는 그가 등대성과 천마군에서 만났던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근로하는 인민의 모습을 형상한 우표들이 많은 것은 조선 우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일반화된 모습으로 형상된 그 인민들이 바로 불굴의 영적 신화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살건 무슨 일을 하건 당의 부름에 한 모습으로 떨쳐 나서는 이런 인민이 하나로 뭉쳐 조선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 위대한 인민, 이 평범하면서도 영적인 인간들을 키운 것은 바로 위대한 우리 수령님들과 우리 당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수령님들께서 우리 인민에게 한 생을 깡그리 바쳐 사랑할 귀중한 조국을 안겨주시었고 위대한 우리 당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 모두를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창작가 허진철이 천마군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 역시 우표 창작가인 조원남도 우표라는 하나의 물방울에 거대한 우주를 담기 위해 사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 10년째 우표 도안을 창작하고 있는 그에게 우표는 대단히 소중하고 사색과 탐구의 세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과 우리 사회주의 사회의 이제 참모습을 이제 우표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1년을 10년 맞잡이로 폭풍초 내달리는 우리의 건설 속도로, 아니면 조국 보위와 문명국 건설 전투장마다에서 영적 신화를 창조하고 있는 불패의 우리 군력으로 나날이 늘어나는 인민의 제부로. 물론 이것들이 70년간 다져온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한 부분일 수는 있다. 하지만 국력 그 자체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의 자립적 민족 경제,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이제는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일도서지 못한다고 혼장담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조선을 철저히 파괴한 저들의 만행을 자인하는 복원인 동시에 저들의 시점에서 계산한 민족 발전의 속도였다. 하지만 민족 발전에 관한 그 어떤 정식화된 계산법도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 빈토에서 맨손으로 일도서는 조선의 천리마 속도에 세계는 놀라움보다 의욕을 더 품었다. 이것이 과연 진실인가?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할 목표를 내걸었던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은 2년 8개월 만에 완수되었다.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 튼튼히 하고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극복하여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쌓을 웅대한 목표를 내건 5개년 기획기간 공업발전의 연평균 증가 속도는 36.6%에 달하였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되던 제1차 7개년 기획기간 공업발전의 연평균 증가 속도는 19.1%였다. 이때에 와서 우리의 공업은 해방전 1944년 한 해에 생산하던 공업 생산물을 단 12일 동안에 생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남들이 한 걸음 걷는 데 걸린 시간 동안에 우리는 더 큰 보폭으로 10걸음, 100걸음을 달렸다. 가장 어려웠던 1990년대의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는 결코 동면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자립적 경제 토대는 더욱더 완비되었다. 세계를 굽어보는 담력과 배짱으로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른 우리의 인공지구 위성들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100년이 걸려도 일도서지 못한다던 조선이 단 70년 동안에 자립적 민족 경제에 억센 골격을 갖추고 우주에 솟구쳐 올라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봉우리에 섰다. 그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 국력 그 자체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우표 창작가 저운남 동무는 드디어 자기 우표 도안의 주제를 당마크와 그것을 틀어진 3인 군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표를 통해 역사를 돌이켜보려는 우리의 취재길에서 통일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조선우표 전시장이 유다른 관심사로 된 것은 바로 여기서 흥미있는 우표의 세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우표는 세계적으로 후미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연한 원수님께서는 조선우표 전시를 비롯한 각종 국제 행사를 하시는 조선우표 전시장을 꾸리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선우표 전시장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연한 원수님이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우표들, 또 성군 정치를 반영한 우표들, 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반영한 우표들 를 비롯해서 각종 우표들이 집중적으로 특색 있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외국인들과 우리 인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개관된 조선우표 전시장에서는 여러 국내 국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국해방 이른돌을 맞으며 조선우표 전시장에서 진행된 조로우표 수집 전시회 화면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표의 독특한 세계는 우표 수집과 우표 수집품의 전시 과정을 통해서 보다 풍부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170여 년을 헤아리는 우표의 역사 속에서 우표 전시회는 많은 우여곡절 속에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세계의 첫 우표가 나온 1840년부터 1850년 기간에는 우표 수집 활동을 개별적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우표 수집 활동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는 사람들 속에서 나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와 멀리 속에서도 우표 수집가들은 서로 결호하고 협력하면서 자기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조직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1866년 카나다에서 첫 우표 수집가 협회가 조직된 데 이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우표 수집가 협회들이 조직되었습니다. 1926년에는 국제 우표 수집가 연맹이 창설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65년 6월에 이 기구에 가입하였습니다. 여러 우표 수집가 협회들과 조직들은 우표 수집 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들을 교환하고 석에 선전하기 위해서 수집품 전시회를 조직했는데
우표 발행 초시기에는 우표 정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별로 모아서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많은 나라들에서 다종다양한 우표들을 발행함에 따라서 옛날 우표를 다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됐고 점차 주제별로 수집 우표들을 전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국제우표 전람회는 1887년 5월 네덜란드의 안드웨르 펜에서 처음 열렸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국제우표 전람회로 공식 인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제우표 전람회 이후 세계적으로 각이한 규모와 각이한 주제로 우표 수집 전시회들이 자주 조직됐고 그 흐름 속에서 우표 수집 활동과 전시 활동은 부단히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 각 나라 우표들 사이의 경쟁도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57년 7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6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기념 국제우표 전람회 때부터 국제우표 전람회들에 참가하기 시작했으며 1974년부터는 세계우표 전람회와 국제우표 전람회들에 참가해서 세계우표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우표들이 세계우표 전람회와 우표 수집계에 진출해서 수여받은 특별상과 1등상, 상장, 은상, 메달, 우승컵들입니다. 특히 1990년과 1991년에 있은 이탈리아 리치오네 국제우표 전람회에서 우리 우표들은 매해 특별 권위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조선 우표가 이렇듯 뚜렷한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발전해 올 수 있은 것은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장모님께서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우표에 이제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몸소 우표를 이제 수집하셨는데 위대한 장모님께서 수집하신 우표첩들이 지금 그 조선우표 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1957년 8월 7일 이제 몸소 중앙우표국을 찾으셨는데 그 여러 종의 이제 우표를 사셨습니다. 그 우표들 중에 끓는 쇠물을 들여다보는 영예공도 있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우표를 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 노동자 농민의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이제 하시면서 앞으로 우표의 그림에 시대 정신과 나라의 얼굴을 더욱 두드러지게 반영해야 한다는 이런 그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날의 가르치심이 그 우리 우표 발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국가우표 발행국 연육 소개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표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귀중한 교시들과 취해 주신 은정 깊은 조치들이 연대별로 금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전후복구 건설 시기부터 1970년대 초까지 기간에 발행된 우표들에는 점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역사와 혁명 활동, 혁명 사족지와 혁명 전적지, 만수대 대기념비를 비롯한 대기념비들, 건축물들, 그리고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업적이 보다 폭넓게 담겨지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역사와 문화, 체육, 동물, 식물, 풍경 등의 주제 우표들도 다양하게 확대됐으며 1958년 2월 4일에 우리나라의 첫 항공 전용 우표인 조선항공우표가 발행되고 1959년 8월 1일에는 라이프치 국제도서예술전람회를 기념해서 4종의 우표로 묶어진 첫 기념 전지가 발행된 것을 비롯해서 특색 있는 우표들이 출연했습니다.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던 1970년대는 조선 우표 발행에서도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진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얼굴, 나라의 명함이라는 풍부한 세계를 안고 인민조선의 우표는 나날이 우리 우표 수집가들뿐 아니라 세계 우표 수집가들의 인기를 모으는 인기 우표로 빛을 뿌렸습니다.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소개해준 우표 수집가들 가운데는 바로 1970년대 우표들로부터 수집을 시작한 홍기범 동무도 있었습니다. 조선우표 애호가 동맹의 한 성원이기도 한 그를 만나보기 위해 우리는 우표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다는 이 평양 우표 수집가 상점으로 왔습니다. 홍기범 동무도 자주 이 상점에 와서 우표 목록에 비추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우표들을 사곤 한다고 합니다. 우표 목록은 우표 직관과 함께 우표 번호, 우표 제목, 우표 도안가, 발행 날짜, 규교, 액면 가격, 발행 매수 등 우표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기입되어 있는 책으로서 특히 우표 수집가들이 우표 수집에서 교재와 같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만들고 있는 우표 전시품 준비를 위해 이 상점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저한테 오는 건데 주변에서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적지만 좀 알았어요. 제가 우표를 수집하게 된 동기는 중학 시절에 흥미번위로 한 장, 두 장 우표를 모았댔는데 저희 이러한 취미를 알고 언젠가 아버지는 두 장의 수렴이 영상이 모서진 우표를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우표를 받아보는 순간 저희 감흥은 너무 커서 온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그는 우표 수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그는 문해부흥시기에 대한 우표도 수집했습니다. 우표를 통해서 문해부흥기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그는 가보지 못한 그 시대의 많은 명인들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인류 역사의 문해부흥기로 기록된 14세기부터 16세기 말에 이르는 수세기 동안의 문화의 발전, 문명의 발전을 자기 나름대로 고찰해보면서 인류가 문화 분야에서 이룩할 수 있는 창조와 변혁의 속도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한창 우리나라가 문화예술의 대전성기여서 영화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는 동무들과 함께 영화 구경, 가국 구경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본 영화와 가국들이 우표에 찍혀 나오기도 했는데 그는 그런 우표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수집하곤 했습니다. 주체예술의 부흥기로 세상을 들었다 놓았던 그 시대의 숨결이 유년 시절에 지울 수 없는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돌이켜볼수록 그 시대의 거대한 의미가 더 뜨겁게 안겨와 그는 전시품의 주제를 조선의 문해부흥기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20세기 문해부흥기, 그 시대는 남들이 수세기 동안에 도달한 인류 문화의 봉우리를 단 몇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돌파한 일대 변혁의 시대, 끓어오르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하나하나 펼쳐지는 이 우표 속에서 멀리 지나간 연대들이 생동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연대들에 이룩된 세계적 변혁들과 사변들의 역사적 의의가 우표를 통해 재인식되고 있습니다.